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 차이나 전기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84% 떨어졌고요. 오늘 뭐 해드릴 얘기는, 미중 간의 지금 기술 전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드리고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아디, 중국 전기차 비아디 자동차가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앞으로 차이나 전기차 어떻게 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조금 급격하게 오르다가 이제는 다시 이렇게 살짝 조정하는 모습인데 저는 괜찮아서 이제는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나 국내 증시나 아니면 중국 증시 보니까 그냥 뭐 코스닥만 1.07% 올랐고 코스피나 중국 증시는 그냥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어떤 분은 2만 원에 물렸다, 뭐 고점에 물렸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이거는 긴 호흡으로 분할로 들어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도 똑같이 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뭐 이런 ETF들도 분할로 들어가고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저도 분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급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야, 이거 무서운 게 지금 중국 비아디에서 시거리라는 갈매기라는 뜻의 소형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이 가격이 단돈 1,300만 원입니다. 이거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 세계를 히트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올해 팔릴 소형 전기차인데 이 크기가 뭐 엄청 작진 않거든요. 쉐보레가 생산한 소형차이잖아요. 초소형차 볼트보다 약간 더 작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건은 비아디가 생산하는 초소형 전기차로 시작 가격이 1만 달러, 약 1,300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의 싼 인건비, 비아디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이 아니라 모터를 직접 생산하고 있어 생산 단가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이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5% 가격 인하를 단행해서 테슬라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래서 젊은 층을 겨냥한 이 차는 24시간 만에 10,000대가 팔렸고 공식 출시 7개월 만에 20만 대를 돌파했다. 대단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 그러니까 중국 내 시장을 평정하자 해외 판매도 시작했다. 이 차는 2024년 돌핀 미니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등 남미의 시장에 이제 팔리고 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초소형 전기차가 나오는데 그것도 싼 가격에 나온다. 진짜 무섭다. 그리고 이렇게 싼 가격에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수리할 때나 부품 가격들도 다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비까지 싸니까 결국은 이걸 사면은 엄청 싼 가성비로 전기차를 탈 수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는 시거를 입수해 분해한 결과 단순하게 설계됐지만 매우 효율적이며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답니다. 야, 진짜 무섭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효율적이다. 가성비가 넘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아디가 이 차를 무기로 세계 시장의 공략을 나섬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업체는 물론 정치권도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자동차를 지금 막자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전 세계 특히나 미국 전기차 업체가 붕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분은 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이 위력이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막지 않고서는 전 세계가 큰일 난다.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고 막아봤자 이제는 여기 말하는 지금 빅3라고 하죠. 미국의 빅3인 GM, 그 다음에 포드, 스탈란티스 여기가 미국 시장 점유율 40%인데 이게 아마도 이제는 안방 호랑이로 전락해버리고 전 세계에서는 이제 중국 전기차가 더욱더 무서운 속도로 수출이 될 것 같다. 왜냐,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그만큼 자국 전기차의 이런 경쟁력은 세계 경쟁력으로 떨어지게 된다. 왜냐,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증시 말고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잠깐 보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지금 S&P 지수가 5,245인데 골드만삭스는
S&P 500이 6천까지 간다고 낙관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뭐 S&P 500 지수는 올해 연말에 5,200을 유지하면서도 MS,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대형 기술주들의 오름세로 15%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조금 의문인 게 AI가 진짜 열풍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정말 돈 잘 버는 거 맞는지 앞으로도 그럴 건지 지금 그럴 거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런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잘 가긴 하지만 뭔가 조금 살짝 불안한데 그래도 뭐 믿고 가야겠죠. 근데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다. 예전 언제죠? 지금 닷컴 버블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맞먹는 AI 버블이 오는 거 아닌가 조금은 걱정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야, 오늘 이거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할게요. 중국 정부 기관에서 AMD나 인텔 칩을 퇴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웨이가 만든 칩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과 AMD 프로세서를 중국 정부 PC에서 서버에서 퇴출을 한다. 그래서 18개의 안전하고 신뢰할 목록을 공개해서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하웨이랑 국영기업이 포함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미국은 뭐 21년도부터 지금 중국의 기술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뭐 중국이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럽이랑 힘을 합쳐서 미국이랑 중국 개발을 억제하자, 기술 개발을 억제하자 이런 협약을 맺고 계속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게 막으면서도 중국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모여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혁신 기술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미국과 유럽이 계속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억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방법으로 뭐 유럽 장비를 유럽 장비 수출을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역으로 이렇게 하면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상대방의 기술을 막기 위해서 이런 뭐 막는다고 하죠. 이런 수출이나 막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술 개발을 더 빠르게 해서 뭐 삼성이나 TSMC가 뭐 5나노, 4나노, 3나노 반도체를 만든다. 서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제보다는 서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잘 나가던 미국이 자꾸 이제는 뭔가 왜 중국을 자꾸 막으려고 견제를 하려고 하냐. 미국 입장에서 그냥 더 좋은 기술로 계속 발전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의문이다. 왜 자꾸 미국 기술이 중국보다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더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왜 이런 거를 계속 중국의 유럽이랑 합세해서 중국의 기술을 제한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미국에서는 이제는 앞으로 또 더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는 뭔가 이런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죠. 이런 약점이 있어서 기술 개발을 더 빠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 중국의 뒷다리라도 계속 잡고 늘어진다. 그래서 중국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서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그런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연 지금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계속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차단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보면 하웨이도 안드로이드 스토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 대한 틱톡 접근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중국도 이제는 자체 CPU, GPU, 그 다음에 휴대폰 OS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앱스토어.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통화, 금융, 네트워크 이런 것도 중국이 계속 많이 따라오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이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반도체 수출이나 아니면은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손을 합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기술 개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게 이게 정답 아닐까? 이 기술 전쟁에서 이게 정답인데 왜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좀 이상한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렵다. 왜냐? 중국이 계속 이렇게 기술을 따라올수록
기술이 이제는 기술 패권이 중국한테 점점 넘어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의 과학기술 있잖아요. 과학기술 공학 분야에서 450만 명의 뭐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170만이 나중에는 엔지니어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70만 명의 지금 대학생 중에서, 아니 고등학생 중에서 12만 명이 대학을 가서 이제는 공과 계열에서 엔지니어가 되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인력 차이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중국의 기술 혁신을 유일하게 미국이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한 나라의 이런 기술 혁신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을 막는다고 해서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돈이나 인력을 들여가면서 개발하다 보면은 결국에 기술 혁신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전에 기술 혁신이 따라오기 전에 이미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은 같이 힘을 합쳐서, 유럽이랑 힘을 합쳐서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이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하지 않고 견제만 하고 있고, 그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텔이나 AMD 뭐 CPU를 지금 배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는 하웨이나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해외 소프트웨어도 다 차단한다고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뭐 무시하잖아요. 야, 중국 애들이 만들어서 뭐 다 짝퉁이고 다 해킹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퇴출하는 거 보면은, 밀어내는 거 보면은 그만큼 하웨이나 다른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웬만치 성능이 그 정도의 기술을 발휘하니까 밀어내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부 단체에서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서도 이제는 중국 제품을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런 기술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에도 이제는 중국의 이런 소프트웨어나 장치들이 수출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미국이나 유럽 반도체의 점유율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막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중국 내 미국 제품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결과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뭐 다른 애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애플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 지금 여기 애플이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애플이나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오히려 더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장이 양분될 거랍니다. 시장이 이제 둘로 나뉜다고 하면은 결국은 시장 파일을 나눠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뭐 개방성이나 공정성을 유지시키는 게 맞냐.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보면은 미국이 계속 힘을 써주면서 중국을 막고, 중국이 기술 개발을 못하고 미국이 계속 1위로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거를 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과연 중국을 막을 수가 있을까? 뭐 2030년에 경제 순위로 보면은 중국이 1위로 올라오고 미국이 2위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2075년에도 중국이 1위고 인도가 2위고 뭐 미국이 3위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걱정이 된다. 중국의 패권을 그래도 미국이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데 미국이 과연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을 수가 있을까? 참,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것도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위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 패권이나 경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또 이제 미국만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매번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의 이 반도체 니케이 보도인데, 일본의 니케이 보도인데, 미국화 되지 않은 7나노 생산 라인에 가까운 중국의 이런 반도체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5나노 공급망에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는 이 지금 사진은 팀 쿡이 이렇게 중국에 가서 이런 여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중국 인민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또 이빠른 말을 했죠. 그래서 애플 판매는 중국에서 감소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하웨이가 지금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서 애플 제품이 하웨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의 이 여러 가지 부품이, 중국 부품이 점점 늘려가고 있지만 중국 부품이 점점 줄어서 지금 이 성능이 많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미국 부품으로 많이 늘어나서 뭔가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격도 더 비싸지고 성능은 오히려 점차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산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팀쿡이 걱정을 하고 비아디랑도 만났잖아요. 비아디 전자 회장, 그러니까 왕찬프 회장이랑 만나면서 그런 여러 얘기를 했겠죠. 아이폰에 이런 들어가는 부품들도 중국화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 칩 엑스포에서 대규모 신규 펀드 계획 속에 투자 확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한 없이 국내 공급망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상하이에서 중국은 자국산 칩 생산 능력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성숙한 기술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추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새로운 국가기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노미터 하잖아요. 7나노, 3나노, 5나노 뭐 이런 것처럼 나노미터 이 개발을 착수하고 있고, 그 기업 중에 국영기업 SMIC 이 기업이 계속 지금 7나노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계속 이런 돈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장비랑 인력이랑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개발,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막는다고 막고 있었는데 계속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웨이나 뭐 샤오미나 SMIC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개발하면서 이제는 기술을 계속 따라오고 있다. 과연 이거를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건지 참 걱정이 된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계속 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야죠? 제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혁신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견제할 수 없을 만큼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비아디는 전체 에너지 전환의 공급망을 제어하려고 하고 있다. 비아디는 이제는 전기차 부분은 아니라 전기차 생태계를 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kW, 150kW씩 저장 장비를 갖춘 샤오디 이런 충전 기기가 있나 보면 이걸로 자율주행하면서 충전을 해준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그리고 ESS, 그 다음에 충전소, 자가 충전이 가능하며 주차장, 그 다음에 휴게소 이런 데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소형 비아디 충전기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식 저장차 이렇게 해서 비아디가 충전 시설도 이런 생태계도 다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아디가 이런 가격 경쟁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중국 내 이제 판매량 있잖아요.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내 판매량을 봤어요. 근데 SUV 판매량에서 이제는 모델 Y가 1등을 뺏겼습니다. 비아디의 침플러스한테 1등을 뺏겨서 비아디 침플러스가 11,500대. 근데 모델 Y는 9,400대로 이제는 비아디가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송플러스도 많이 따라왔죠. 송플러스, 그다음에 비아디 송프로, 그다음에 갈매기, 시굴 여기까지 비아디 제품들이 가격 때문에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 그래서 보급률이 이제는 전기차 보급률이 50%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비싼 전기차들도 이제는 중국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24년 2월까지 중국 전기차 수출 목적지 보니까 벨기에, 영국, 필리핀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루마니아, 멕시코, 키르기스탄, 캐나다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높았고, 이스라엘, 스페인, 슬로베니아는 전년 대비 하락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폭 지금 벨기에로 많이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다 뿌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중국 전기차가 수출이 되고 있고, 영국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죠. 이게 보이시죠? 유럽으로도 많이 수출되고, 필리핀, 그 다음 브라질, 태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독일, 네덜란드, 인디아, 한국도 수출이 되냐, 사우스코리아. 아마도 이거는 버스가 많겠죠. 버스나 상용차들이 많고, 홍콩, 캐나다, 키르기스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슬로베니아,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재팬,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터키, 튀르키예죠. 이스라엘, 네팔, USA. 이것도 아마 버스일 겁니다. 버스가 많이 수출된다고 들었고요. 카자흐스탄, 요르단 이렇게 수출이 주요국들이 많이 된다. 그래서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니폰 모터스가 스텔란티스의 폴란드 공장에서 T03을 제조하고 있다. 조립 방식으로 이렇게 제조하고 있고 6월 말에 이제는 배송이 시작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비아디의 이 시굴, 아까 갈매기 모델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가격 인하 때문에 이게 잘못 해석된 것 같은데 인하입니다. 인하하고 있다. 그래서 차량을 계속 쥐어 짜내고 있다. 1,000만 원대 차량인데도 여기에서도 지금 중국에서도
할인을 하고 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 가격 경쟁을 과연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을까? 계속 이 가격을 할인하고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대에서도 이제는 한 뭐 대단합니다. 뭐 만위 아니면 거의 뭐 200만원 되나요? 하여간 진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체리 자동차는 중국 라용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25년 완공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연간 생산량은 5만 대, 그다음에 28년까지 8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세계 공장을 늘려가고 있다. 근데 비아디는 지금 베트남에서 아토3를 출시해서 베트남 딜러 인터뷰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정도에 이제 윤곽이 잡힐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있잖아요. 상하이 자동차에 쉐볼레 브랜드 GM이 운영하고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서 점점 이제 축소를 할 거라고 합니다. 쉐볼레 브랜드를 축소를 한다. 이거는 지금 뭐 비아디의 생산량은 뭐 지금 넘어섰고 비아디는 없어서 못 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아디 이런 가격 할인 때문에 테슬라든 다른 중국 전기차들도 다 이제는 인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런 경쟁력을 갖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은 제가 수소, 야 이거 중국은 다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소까지도 이제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서 수소 트럭도 대형 트럭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유통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기버스도 수출하는 중국 회사인데 여기는 상용차를 주로 만드나 봐요. 큰 차들, 그러니까 트럭이나 트랙터나 아니면 이런 거 버스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수소도 만들어서 수소 에너지에서도 이제는 뭐 앞으로 선진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정말 무섭고 그다음에 지금 수소 에너지 믹서 트럭 또 이제 배치가 됐다. 그래서 수소 트럭도 이제는 중국에서 더 많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수소 트럭도 과연 누가 1위가 될까요? 저탄소화 이런 그룹이 누가 될까? 저탄소 이런 거를 추구하는 나라가 어디가 될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비 쪽에서도 한번 뭐 친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지금 XCMG에서도 지금 이제는 전기차로 계속 바뀌고 있다.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로 지금 무인 광산 덤프 트럭, 그 다음에 후방 구동 고정식 광산 트럭, 뭐 이런 트럭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제는 나중에는 이렇게 무인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전기 트럭이나 전기 로더 이런 자율주행 보세요. 무인 채굴 트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 중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 친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친환경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광산 이쪽 분야에서도 무인 트럭, 사람이 없는 트럭이 가서 이제는 채취를 하고 가져온다. 중장비들이 이제는 사람이 없이 가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끊임없이 XCMG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거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XCMG 프로그램 한번 봐드릴게요. 이 광산용 차량이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이런 옮기는 스택 트럭, 이 스태커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기 로더, 이런 광산용에서 채굴하는 전기 로더도 이제는 배터리, 전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점점 무서워진다. 지금 보면 이거 지금 전기 지게차죠? 지게차도 카자흐스탄 국제물류 납품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전기 지게차가 이제 전기로 쓰이면서 이런 컨테이너로 옮긴다. 이제 나중에는 얘 전기로 하다 보면은 이 기술이 솔직히 말하면 단순하거든요. 여기서 뭐 단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율주행으로 이제 로봇들이 이걸 할 수가 있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와서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자동차들이 전기 이 지게차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드론으로 이제 배송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자동화가 점점 무서워지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CATL이나 비아디의 이 배터리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대형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도 개발이 되고 이게 개발이 될수록 점점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줄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면서 점점 더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염원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의 염원이기도 하죠. 중국이 막
분열되고 그다음에 내몽골 자치구나 아니면은 티베트 고원 위구르 자치구 이런 데가 개발이 안 되고 못 살아서 거기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내몽고 자치구도 이 사막이 많고 그다음에 풍력과 태양광 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평야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방치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여기에 풍력이나 아니면은 메탄올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랜트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전기 분해를 해서 이런 거를 전기 분해를 해서 메탄올을 만들 수 있는 정제 시설도 더욱더 내몽고 자치구에 짓고 있다. 이렇게 지으면은 여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LG 화학, 뭐 화학단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다니는 사람들 연봉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내몽고 사는 사람들도 연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잘 살게 되면 굳이 뭐 여기에서 독립을 한다, 뭘 한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 XCMG 아까 중장비 전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했죠. 여기에 크레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XCMG에 크레인이 들어가서 이 풍력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프로펠러나 이런 거를 설치해주고 있다. XCMG 이 중장비가 들어가면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몽고 자치구에서 이런 거를 투자를 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결국 여기도 이제 뭐 부자가 되겠죠.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태양광, 풍력, 수소 저장, 알코올 이런 거를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서 내몽고 자치구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육상 풍력 발전 시장도 지금 중국이 이제는 거의 다 꽉 잡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데도 엠비전, 윈디, 뭐 CRRC 그다음에 산이 골드윈드 뭐 이런 데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발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서워진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친환경 어젠다를 피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중국은 전기차로도 빠른 전환을 하고 있고 친환경 쪽에서도 이런 에너지가 오히려 더 빨리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던 유럽이나 미국을 조금 머쓱하게 만든다. 그래서 탄소 이런 제로 만든다고 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점점 이렇게 빨리 개발이 되면 될수록 중국의 발전은 더욱더 무서워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발전으로 계속 개발되니까 이제는 우주 산업까지 발전이 된다. 그래서 군사 기술도 발전이 되고 우주 산업도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우리는 뭐 중국의 뭐 함선들도 다 터진다. 비행기도 가다가 선다. 뭐 이렇게 외국 보도를 계속 믿고 있지만 그런 걸 믿을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얕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결코 얕보면 안 됩니다. 물론 약하더라도 더욱더 얕보면 안 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싸움에서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얕본다. 근데 우리가 얕볼 만큼 중국의 기술이 그렇게 떨어졌냐? 지금 보면 드론이나 로봇 청소기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기술만 봐도 결코 중국을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제 반도체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리 자동차 있잖아요. 지리 자동차 신차 티저 이미지를 공개를 했는데 뭐 이게 갤럭시 E6랑 L5 이건데 이제는 우주통신 이제 위성으로 통신을 하니까 이런 지구를 이렇게 우주를 내세운 거예요. 위성으로 이제 통신이 되면서 갈 수 있는 자동차다. 그래서 지리 자동차는 이제는 위성으로 지리에서 위성 통신 회사가 있거든요. 그걸 띄워서 이제 위성 통신까지 하게 된다. 스타링크처럼 이렇게 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 실은 또 이제 가격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비아디는 미쳤습니다. 지금 소소형 자동차에서 이제는 중형 자동차까지 계속 가격 할인을 한다. 그래서 뭐 700km 달리는 전기차가 550km 달리는 전기차가 이제 4천만 원 이하로 나온다. 이렇게 싸게 나오는 게 없는데 이렇게 전기차를 싸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 아너 버전 출시해서 이렇게 만위안 뭐 절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2만 위안 절감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오고 있다. 지금 할인이 되는 거 보이시죠? 비아디 가격이 이렇게 할인이 되고 있다. 그만큼 다른 경쟁사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샤오펑도 이거에 발맞춰서 할인을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오펑도 지금 P7i 시리즈도 5만 위안 할인을 도입했다. 그래서 샤오펑도 이제는 이렇게 할인을 계속 하고 있다. 샤오펑도 이제는 할인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비아디 실이 저렇게 할인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샤오펑은 그 드론도 있거든요. 나르는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드론도 만들고 있는데
모듈식 비행 자동차, 이게 지금 중국 중남부 지역 사무국 민간 항공국의 TC 신청서, 뭐 허가 신청서인가 봐요. 이거를 검토 단계에 진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수락을 얻었고 이제 테스트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제 거친다고 하면은 하늘 나는 자동차도 이제 곧 나온다. 진짜 샤오펑이 이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무섭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IM 오토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1000km 이상 가는 900V 초고속 충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게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야, 진짜 이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참 이렇게 무섭고요. 그다음에 지금 샤오미 SU7이 이제는 29일부터 테스트 드라이브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28일날 공개가 되고 29일부터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시승을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6개 매장에, 일반 매장 59개, 임시 매장 17개 전시장에 지금 계속 정적 감소, 그러니까 이제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 SU7을 보려고 왔다. 이거 보면은 약간 포르쉐에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SU7을 보러 왔다. 야, 이게 5천만 원에 나온다고 합니다. 700km 넘는 주행거리를 가진 이 전기차가 5천만 원에 나온다. 참 처음 뽑아내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다크 블루나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지금 선적 준비도 완료돼 있고, 그다음에 3월 28일 날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매장에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전체 유통망은 3월 25일 날 문을 열 예정이며, 샤오미는 이 모든 자동차를 주차장에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조금 서둘러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기술이 중요하죠. 단일 모터에 지금 보면은 최고 속도가 210km, 그 다음에 제로백이 5.28초, 그 다음에 BRD LF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주행거리는 668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 조금 비싼 럭셔리 모델은 최고 속도가 210km, 그 다음에 CATL에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제일 비싼 모델이죠. 비싼 모델은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속도는 265km고 제로백은 2.78초다. 그리고 CATL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800km를 간다. 야,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점점 무섭다. 지금 이렇게 배치되고 있고요. 곧 이제 28일 날부터 배송될 예정이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중국 전기차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